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도용 의혹을 제기한 스타트업들은 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목된 대기업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미라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일단 아이디어 도용 논란이 언제 처음 제기된 건가요?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롯데 헬스케어의 이제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요. 1년 전 알고케어 측에 투자와 사업 협력을 제안했던 롯데 헬스케어가 지난 1월 개최된 가전 박람회 CES에 제품의 구성과 원리까지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알고케어가 근거로 제시한 이미지를 좀 직접 보면서 얼마나 유사한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면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 두 제품은 모두 필요한 영양제를 제공하는 정량 공급기, 이제 디스펜서입니다. 정수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를 추천하는 형태인데요. 왼쪽이 알고케어 제품이고 오른쪽이 롯데 헬스케어 제품입니다. 영양제끼리 교차 오염이 없도록 카트리지 도출부에 구멍을 뚫어서 한 알씩 나오게 만드는 부분도 좀 비슷합니다. 네. 이후에 또 다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닥터 다이어리가 카카오 헬스케어가 준비하려는 서비스가 닥터 다이어리와 유사하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스타트업의 일명 미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닥터 다이어리가 아이디어 도용 근거로 제시한 이미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 보면요. 당뇨 환자가 혈당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모바일 앱을 연동한 서비스 예시들입니다. 섭취한 음식들의 사진을 찍어 올려서 기록을 하면 앱이 사진을 인식해서 음식명과 섭취량 칼로리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데요. 왼쪽이 카카오가 출시를 준비 중인 서비스이고 오른쪽이 닥터 다이어리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요. 혈당 수치를 관리를 도와주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특정 수치를 공유하게 하도록 한 기능도 유사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네, 이 스타트업들이 제기한 아이디어 도용 또는 탈취라고 단정을 짓기엔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도용 논란에 대해서요.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현재 법적 체계에선 서비스가 유사하다고만 해서 도용이나 탈취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보호의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닥터 다이어리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미 2017년도에 당뇨 환자 관리 서비스를 앱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이는 공개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개된 사업 모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베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전문가의 설명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법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어떤 기술이나 BM이나 BM 특허, 기술 특허를 받을 수가 있는데 특허를 내지 못하면 독점을 할 수 없습니다. 독점 제도가 있어요. 그 특허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특허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교섭, 즉 투자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면 명백히 탈취로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요. 카카오 헬스케어 측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도용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헬스 측에 따르면요. 자사는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이 핵심이면서 이미 해당 기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의 서비스가 국내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또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용 의혹이 제기돼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네. 닥터 다이어리도 이 카카오 헬스케어가 신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투자 명목으로 자사의 내부 자료와 사업 모델을 취득한 점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카카오 계열사가 투자 협업을 요청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하고 또 기술 자료를 수차례 제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투자 협업이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또 닥터 다이어리가 또 초기 투자한 투자자 출신 임원이 카카오 헬스케어로 이직을 하면서 영업 비밀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카오 헬스케어 측은 계열사로부터 받은 정보가 전혀 없고 이직한 임원도 2017년 즉 말해서 닥터 다이어리에 투자한 투자사에 2017년도가 아닌 2018년도에 해당 투자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닥터다일의 핵심 자료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디어 도용이 명확한데도 이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정황이 포착이 돼도 관련 증거 대부분이 가해 기업에게 있어 피해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또 도용이나 탈취가 인정되어도 강제성과 또 처분성이 전혀 없는 시정 공고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인정된 경우가 10건도 채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시정 권고조차 10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인정되기가 힘들다고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베껴갔다, 기술을 탈취해갔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다 이제 가해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저희 거를 이제 모방해서 만들었는지 알기가 힘든데. 쉽게 말해서 도용을 입증하고 싶어도 불합리한 법체계 등으로 인해 도용을 입증할 수가 없고 또 도용이 인정이 되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논란과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물론 대기업들의 그 자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와 감시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아이디어 도용 사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어떤 정책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